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인데 또 아침에 이렇게 일찍 TV를 봐주시고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특히 올해 2023년도는 최소한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가 돈 벌기 좋은 구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근데 현재 주가는 밑에 바닥점에서 1월 달부터 올라온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분토령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바로 부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부위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는 위로 올라갈 때 강하게 KTX하고 쫙 뻗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은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조정은 어떻게 받았냐면 가격상의 조정을 받았죠. 그럼 이거 올라가면 부위험이 됩니다. 과연 부위험일 때는 어떻게 매매해야 될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근데 두 번째, 여기를 최대 분수령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가 어딘가 하단에서는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를 왜 지지가 돼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갔을 때는 시장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도 역시 하단에서 뒷구턴 종목 군단들의 그 특징들,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장세가 우리가 미니멈 양보하더라도 종목 장세가 될까 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 어디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미국 시장에서 애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제가 또 항상 이렇게 일부 방송한 다음에 2부 방송은 유튜브에서 10시 반에 뵀잖아요. 또 혹은 제가 주중에도 미국 특강을 할 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딱 제가 맨날 뒷구턴 그런 매기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엔비디아였죠. 이 엔비디아나 애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휴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벌써 어느새 5월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앞서 여러분께는 2023년도는 작년 2022년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현 주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연봉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코스피는 상승률이 한 15%가 밑에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마무시합니다. 최고 상승률이 무려 34%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꼭 유튜브를 보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가 찾는 거 아니면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제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소위 시장을 간다고 보는 쪽과 안 간다고 보는 닥터든 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시장이 안 간다, 뭐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또 갑자기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주가 올라온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체크 포인트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넘버 원. 항상 우리가 시장이 간다 안 간다 할 때는요, 우리가 양봉 현상, 음봉 현상이라고 하는데 시작점 대비 주가가 윗단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저 윗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 보시면 작년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항상 지나간 그림은 항상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선생은 뭘까요? 바로 지나간 그림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해답은 역사 속에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서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번 보시죠. 작년 보시면은 월초 대비 발의 방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불었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게 이만큼 지나간 다음에 작년 주가는 하락이구나 라고 내가 알아봤자 의미가 없죠. 왜? 이미 주가는 다 하락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디마디마다 끊어보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얘가 연봉이잖아요. 연봉은 월봉을 12개가 모여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 달씩 끊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작년 1월 달에 주가 기억나시죠? 짱땜봉이었죠.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올해는 발의 방향이 연초 대비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결국 주가가 하단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림을 대략 보셔도 알겠지만은 여기는 코스피는 약 하락폭의 한 3분의 1 정도 온 느낌이죠. 그죠? 이 전체 폭에. 여기는 한 2분의 1 정도 조금 넘어간 요 정도의 범위에서 주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하락한 다음에 주가가 뛰어 올라가는 것을 기술적 반등,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Why?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낫구나. 이게 무엇이냐면 얘가 여기 연초 주가에 만약에 설령 밑으로 주가가 다시 급락을 주면서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연초 주가가 양봉일 때는 얘는 밑에서부터 받아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수상으로는 쭉쭉쭉 뻗어 올라가지 않아도 얘가 그냥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만 해준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소위 이름하여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장세가 아니어도 내려갈 때마다 받아준다는 이것은 데코보코만 해주면은 종목 장세는 대준다는 점에서 올해는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아직은 기술적인 반대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서 충돌을 보이느냐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한번 보시죠. 코스피는 위에 상단에 역시 2600에서 두대 맞았죠. 우리가 저것을 가격의 마디존이다라고 합니다. 너 올라갈 때 어디서 두대 맞을래? 그럴 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 야 혹시 맨 위에 뭔가 내려가는 이동평균선 있잖아. 그때 여러분들 작년장 한번 보시면요. 작년장 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2332에서 그린존 녹색존에 있을 때 올라갈 때 영마틴이 매물이에요 했던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동평균 내려가니 안 내려가니 첫 번째. 혹시 직전 고점 없어요? 전 고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나라 시장은 100% 단위의 심적인 저항선이 있습니다. 얘가 2600에서 걸린 게 이거고 얘도 여기 올라갈 때 900에서 걸린 것이 바로 거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야 그러면 저기가 과연 고점일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면 여기가 꼭지일까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쓰는 기법이 뭐냐면 TT라고 얘기해서 위에서 투탑이 나와야 돼요. 제가 놓을게 위에서 꺾을 때는 세 번의 가가가 있다는 말씀이었죠. 5일선의 쌍봉, 5가가. 그 다음에 20선의 쌍봉, 20가가. 그 다음에 60선의 쌍봉, 60가가. 이게 여러분들 가성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매매 노하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은 좀 더 시간을 내셔서 무료 방송에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이걸 찾아보시면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를 가지고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한번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얘가 고점일까라는 확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간 상태 속에서 얘가 올라간 상태 속에서 소위 더블탑, 투탑을 줘버리면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체크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먼저 가장 간단하게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얘가 조정을 받을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여기가 아주 좋겠네. 한번 보시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기간 조정이죠. 옆으로 기죠. 이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시간만 지나면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여기처럼 주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드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얘는 올라가면 이걸 V홈이라고 그래갖고 올라갈 때 한 번에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항상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잖아요. 얘가 올라갈 때 여기서는 우리가 오버돼서 매도를 때려드리고 그다음에 얘가 99.99에서 여기서 매수였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거 아주 많이 쓰는 이건 99.99라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노하우라는 얘기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무조건 뜬다고 봐도 되는데 올라갈 때 왜 충돌되느냐 할 땐 요 올라갈 때 이게 V홈이면 이게 다시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좋았잖아요.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 얘는 여기 가까이서부터는 또 위로 또 매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V홈일 때는 그냥 못 갑니다. 그럼 우리 사회자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작년에 주가가 9월 달에 주가가 꺾어지면서 내려갈 때 우리가 어디보다 나쁘다고 그랬었냐면 그때 중국보다 그렇죠. 나쁘다. 중국보다 나쁘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가 이렇게 급락 다음에 주가 위로 올라갈 때 이거 기억나죠? 사회자 이거 뭐죠? 네. 기법이 뭐죠? 급등. 자, 천천히 좀 부탁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급락이에요. 두 번째 급등. 급등이죠.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지 못하죠. 근데 뭐가 나야 됩니까? 완만 턴. 그러니까 얘가 완만 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급락 급등 다음에 또 빠질 때 이거를 여러 개 얘기했던 가가 기법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럼 이제 장이 끝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요. 요거 다음에 테스트 받는 게 20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장은 내려가도 두 번의 매수기가 쓴다 그럴 때 얘가 내려갈 때 한 번 튕겨 올라갔잖아요. 만약에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꺾어진다 하더라도 이 20이 외봉이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얘가 이거 얘는 특히 뭐 눈에 보이죠? 이게 꺾어져 내려가도 이게 이렇게 외봉이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하는 이거하고 내가 알고 매매 참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심지어 어느 게 그런 말씀이었죠. 에코프로 갖고 시장이 고평화됐다 아니다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게 꼭지를 만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매매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특히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찐팬분들은 그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것을 얘기할 텐데 결론, 얘는 올라갈 때 얘가 부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가 갈 때는 그냥 놔둬야 돼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는 대로 놔둬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한번 내려왔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는 앞에서는 한번 매물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둔 상태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 중요한 것은 2600과 900에서 두드맞았는데 이 장은 우리가 면밀하게 봐가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비교되는 장세가 2020년 제가 3월달 장세하고 아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를 확확 뚫고 올라가면서 화려한 상승을 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께 제가 여기서 얘가 내려왔을 때 얘는 저층 아파트에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드렸지만 2020년처럼 2020년 제가 입에 달고 샀던 게 뭐였죠? 2 years. 그러니까 2 years예요. 그 최 이사님이 사회 볼 때마다 저한테 질문하는 게, 선생님 조준할 때마다 선생님 2 years 맞습니까? 할 때마다 저도 항상 웃으면서 예, 2 years예요. 부자 되세요. 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여기서 움직였을 때 이 장이 아까 보셨지만 아직까지 얘는 어떤 자율적인 반등의 한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벗어나지 않았어도 지난 2020년처럼 얘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쫙 뻗어 올라갔구나라고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얘는 이걸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뭘까 했을 때 오늘 좀 더 자세한 데이터로 여러분께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모멘텀 1. 잘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매매할 때 정말 좋은 교과서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남들은 돈 내고서도 배우러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 무료 강의에서 이걸 거침없이 이렇게 뿌려드립니다. 자꾸만 듣다 보면 될 거예요. 첫 번째, 모멘텀 1 한번 보시죠. 지금 동그라미가 쳤는데 이게 우리가 부자 되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 부자 되는 이 구간의 공통점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저것만 오면 내가 부자 되도록 노래됐구나라면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될 겁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저도 회사를 처음에 제 원래 첫 번째 직장이 LG였는데요. LG에 기획부 있다가 나와서 벌써 한 지가 벌써 30년 이상이 되는데 중간에 어쩌지 하다 보니까 30년이 된 거예요. 제가 내가 30년까지 살아남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수없이 많은 그 고비를 넘으면서 30년 되는데 그때마다 뭐가 같이 성장했냐면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한 게 있었어요. 그중에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여긴 부자 되는 구간이야. 여긴 부자 되는 구간이야. 여긴 부자 되는 구간이야.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께 무슨 석칭 꼬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유튜브에서 좋아요 하나 받으려고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 공통점이 이 오른쪽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사진 하나 찰칵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조 각각의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IT 버블 터지고 9.11 테러 터졌을 때입니다. 그린스포 의장 있을 때 그때가 요 구간입니다. 금리가 여기 6.5에서 1% 내려왔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있을 때네요. 모양을 보니까요. 그죠? 빅쇼트에 영화 나왔을 때가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요. 내려왔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무나 잘 아시죠? 2020년도 바로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공통점 뭘까요? 이 공통점 바로 금리가 초저금리였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상 얘기하는 겁니다. 누차겠지만 저는 이 장을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장이 뭐 중국보다 나쁩니다. 깡통 나옵니다 하면서 부정적이었지만은 작년 6월 달부터 드디어 주가는 L 파동을 지나서 그린존에 와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세 개 바닥점을 우리가 6월 말 2332, 9월 말 2155, 12월 말 2136에서 이렇게 세 번의 바닥점을 잡아드렸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았어요. 그럼 얘를 어디까지, 이걸 어디까지 제가 얘를 앞에서 먼저 가면서, 제가 앞에 가면서 여기에 지뢰는 없나? 혹시 폭발물은 없나라고 갔는데, 딴 데 같은 데 딱 보면, 아, 이거는 탄탄대로야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 금리 조건이라는 거죠. 바로 이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모멘텀 두 번째 장세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럼 솔직히 금리가 높으면 주가가 빠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모멘텀 2 장세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가고 내려갔다가도 또 뻗어 올라가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요. 이 금리가 올라가던 이 구간입니다. 그럼 why?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갔을까요? 라는 겁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이때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빼가는 거니까 시장 자체만 놓고 독립변수를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악재예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뒷 배경이 뭐냐라는 거죠. 그 올리는 뒷 배경이 경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기가 한 10이라는 심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얘기를 작용할 때 금리로 얘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한 2나 3을 해서 길게 가자고 할 때 합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있었잖아요. 감세 정책이니까 결국 기업의 실적 호전과 연결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우리 기업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나요? 지금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이 지난 2020년도의 장세와는 다르다는 거죠. 정말 그때는 너무나 해피했어요. 그냥 눈만 뜨면은 2 years, 5파동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몸의 긴장감을,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처럼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 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피해가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은 유가에서도 나타나죠. 한번 보시죠. 유가글을 보시면 이미 유가 여기가 꼭지 쳤다고 그랬죠. 이게 작년 6월 달이었잖아요. 그죠? R 빼기 패턴이었죠. 이때 CPI가 9.1이라서 고점 찍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가 내려갈 때 주가 지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5가가 여기죠. 20가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60가가까지 나왔어요. M파동 실평 나오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진짜 이런 내용은 하버드나 옥스퍼드에서 강의할 내용이 알까요? 주가 원리거든요. 혹자는 또 뭐 차트가 맞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이미 파동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제가 뭐 K파 그러듯이 저희 K의 관점에서 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거 M파동 실평이잖아요. 여기 깨고 내려가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올라갔을 때 이거 길게 못 간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유가 절대 많이 못 갑니다. 왜? 사우디하고 그러니까 사우디 중심은 오펙, 러시아 포함해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사했지만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 증산을 한쪽에서 하고 있고 하나 더. 이게 경기가 좋아져야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는데 지금 경기가 꺾어지겠다는데 유가 올라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골드만삭스는 각하다 골빈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조금만 뛰면 100달러 돌파하는데 옛날에도 저쪽 과거로 돌아가면 참 얘들도 우리나 똑같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얼마 간다 그러고요. 내려가면 마치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얘기하니까 내가 내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내려가고 오늘 유가가 살짝 반등 중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경기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보더라도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 결국은 지금 장세는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이러한 장세 패턴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 올라갔지만 JP가 진짜 열일 다 하고 있습니다. 북치고 당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퍼스트 리퍼블릭의 인수였잖아요. 이번엔 지금 여기 급락을 보였던 여기 좀 보시면 이거 잠깐만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물가라 이 금리나 그다음에 경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분명히 제롬 파일은 요번에 충분하게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올리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또 6월 달까지 보겠다고 얘기를 했죠. 제임스 블러드도 여전히 금리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도 지금 내려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원화는 달러가 약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주말에 나타나는 거 보면 얘가 위에서부터 확 꺾이면서 장대봉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롬 파웰하고는 별개로 사실 제롬 파웰은 성명서에 있는 내용과도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보여줬죠. 두 가지였잖아요. 결국은 올해 금리 인하 안 한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6월 달도 봐야 된다. 근데 6월 달, 7월 달에 계속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꺾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은 제롬 파웰의 의견대로 가진 않는다. 단 오늘 고용을 보면은 이게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은 있지만 그래봤자 거의 금리에 대한 것은 끝물이라는 거죠. 왜? 똑같은 지표, 아까 했지만 고용이라는 지표를 보고 이게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ING 중으로 올라간다고 났으면 오늘 고용도 고용인데 사실 더 무서운 거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실 고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임금 상승률입니다. 지금 임금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가 얼마냐면 4.2였거든요. 근데 임금이 다시 4.4예요. 그럼 계속해서 여전히 임금을 올려가면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어차피 미국을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인데 이게 커진다 그러면은 이 물가가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근데 시장은 오래 올라간 것은 단기적으로 빠진 것에 대한 반등 플러스 시장은 이제 금리보다는 경기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가 꺾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금리는 거의 끝물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그동안에 악재가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지역 은행이었었죠. 제가 아까 JP가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는 건 뭐냐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했는데 한술 더 떠서 뭐가 나냐면 지역 은행에 대한 뭐랄까요 전체적인 등급을 위로 올리니까 얘들이 내렸다가 빵 하고 올라간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훅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근데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런 거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미국 투자하시면 계실까 봐 하는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위에서 이거 영마틴이잖아요. 120과 240.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할 내용인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또 서학개미도 많다고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영마틴 내려가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 작년 6월, 9월, 12월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영마틴 내려가다가 20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건 108백중 매도 신호예요. 이건 100이에요. 100. 정정합니다. 그래도 인간이니까 이걸 99.99 이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지막 물량 털기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얘가 여기에서 꺾어지는 거. 우리나라 시장 보시죠. 이걸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작년 6월 달 올라가다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9월 달에 이렇게 폭락할 때 이 모습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얘가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얘가 조금 주가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JP가 열일했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성 내용들이 조금씩은 시장에서는 잠재워주고 있는데 이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얘 말고도요.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할게요. JP에서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미국은 무조건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얘 말고도 수없이 많은 두더지들이 놓여 있어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쉽게 하면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이게 임대료 받아서 이자 또 뭐고 줘야 되는데 온통 텅텅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안 터지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더지가 나오더라도 사회자분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대 올라가면 계속 뿅망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의 그 값어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 이 장은 악재가 나올 때마다 저가 그때 매수가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였던 이 내용을 잊지 마시죠. 여기는 미 은행의 위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2, 제3의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문제 또 최근에 나왔던 팩 웨스턴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그래도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지수가 올라간 게 다행이 아니라 고용을 해석하는 시장이 이게 물가를 자극하니까 금리를 더 올리겠구나 이렇게 악재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 호재로 해석됐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실업률을 보십시오. 실업률 3.4, 뭐 완전 고용도 이미 넘어갔고 이미 시장의 예상치를 완전하게 돌파한 상태가 바로 현재 시장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How? 그럼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의 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면서 특히 여러분한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예측의 영역과 대응의 영역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러면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유튜브에서 색깔과 사방님이나 이런 분들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김국희님은 다 들어오실 텐데 여러분들 때 기억나실 겁니다. 아, 우리 참 사회보장분들 너무 잘 알겠네요. 네. 주가 여기서 밑으로 빠져나갈 때 신시요. 저희에게는 아직 한 척의 배가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저게 무슨냐면 얘가 폭락을 줄 때 장 이렇게 안 빠집니다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한테 한 척의 배, 한 달 동안은 주가가 뜹니다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죠? 근데 주가가 그 다음에 더 내려가니까 더 많이 공포에 쩔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번째 날린 멘트는 뭐라고 했죠? 함대가 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 대가 아니라 함대가 옵니다. 최소한 3척 이상의 함대가 온다라고 했던 거잖아. 이건 예측의 영역이 가능한 거예요. Why? 이거예요.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얘가 바닥을 찍었던 이 2018년도 이때의 주가 흐름과 2020년 3월 달에 바닥을 찍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파동론이에요. 얘가 올라가다가 대들 줬잖아요. 이렇게 대들 줬죠, 이렇게. 대들은 중방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는 안 빠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이거 다시 돌아가면 시간일 거예요. 지금 요번에 보세요. 요번에 종합주가가 2,600에서 두드려 맞았죠. 그죠? 또 미국은 코스닥은 900에서 두드려 맞았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 여기서 무조건 떠요. 도망가지 마세요. 두 번의 기회입니다. 이건 너무나 저한테는 쉬운 겁니다. 왜? 얘가 내려가면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빠져야 돼요. 얘 이렇게 대도 나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스타일이 서로 다른 스타일이지만 공통점 뭐냐면 무조건 뜨는 거. 이게 아주 대별되는 건데. 잘 보세요. 내려갔죠. 내려간 다음에 얘는 대들 준 다음에 내려갔다 얘는 역N자로 하방 패턴 내려가는 것이 그중 하나요. 여기는 60이죠. 60이 대들 준 다음에 얘는 대들 안 줬죠. 다시 뭘 줬어요? 골드 줬죠. 이게 원상 복구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얘가 다시 올라가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얘가 설령 여기까지 다시 빠져도 얘는 20이 내려갔으면 얘가 20이 다시 한 달 동안 떴다가 빠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는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어디 예측이 가능하지 않냐면 내려가다 올라갈 때는 여기서 떴던 길이 달라요. 얘가 역N자로 내려갈지 아니면 얘가 다시 골드를 줄지 일단 골드 주면 무조건 다행인 거예요. 이건 지금 장하고 똑같아요. 지금 장에서 이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이 부분하고 얘는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결론. 부족한 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얘는 대들 줬죠, 이렇게요. 그냥 안 빠집니다. 대들 줬죠. 그냥 안 빠져요. 여기서 사는 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여기서 판 사람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 이거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죠. 그럼 얘는 올라갈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올라가도 두들겨 맞을 겁니다. 두들겨 맞는데 얘가 다시 골드만 주면 얘는 아주 해피한 겁니다. 다시 골드만 줘버리면 얘가. 근데 얘가 골드를 줄지 아니면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역N자로 내려갈지 이거는 안다 모른다. 이걸 모른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왜? 보고 대응하면 되니까.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부유니까 올라갈 때 여전히 줄여야 돼요. 그냥 못 갑니다. 올라갈 때는. 쫓아가서 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면 줄여주는데 얘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렸을 때 그러면 장은 다 끝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설명했지만 5가간에서도 20이 외부이기 때문에 두 번의 매수 기회 중에서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두 개의 숫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2484 여기는 830. 그럼 여기가 어떤 의미점을 갖고 있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이게 어려울 겁니다. 저희 수강생이나 찐팬분들 볼 때 이거 기립박수 박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만이 알고 있는 이렇게 분석하는 법이 없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갈 때 여기까지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갈 때 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보세요. 올라가다가 기간주 무조건 오케이야. 통과예요.
얘가 올라가다 조정을 받잖아. 이렇게 조정을 받죠. 올라가다 조정을 받아도 얘가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가장 편하겠네요.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 조정을 받죠. 요번하고 장하고 똑같아요. 올라가다 조정을 받죠. 올라가다 조정을 받으면 가잖아요. 한데 여기를 안 깨잖아요. 5가.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만 안 깨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5에서는 쌍봉이라고 하지만 얘보다 더 큰 21평에서는 기간 조정이에요. 얘가 이렇게. 그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까? 얘가 옆으로 누워만 준다면 얘는 시간만 지나면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얘가 여기를 만약에 올라가다 여기를 이렇게 깨버리면 이 20이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줘버리고 여기 그러면 상당 기간 고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올해 장세 전체를 터놓고 봤을 때. 근데 얘가 내려가도 여기는 안 깨주고 얘가 있다면 얘가 눕기 때문에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는 백발백중 두드 맞는다. 부유업이니까. 올라갈 때는 좀 줄여야 된다. 근데 얘가 내려갈 때는 여기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가 여기가 고점으로 좀 더 굳어지느냐 이게 조만간 돌파하느냐 가장 중요한 기로점은 바로 각각 여기를 지켜주는가 여부를 봐가면서 매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시장이 얘가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지냐면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너져요. 보세요. 이렇게 무너지죠. 얘가 이렇게 해서 무너져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차례차례로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저점을 이렇게. 마지막에는 60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세 번째 무너지는 신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시장이 무너질 때 가장 여러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우 캔들이에요. 이렇게요. 한번 보시죠. 저 위에 거하고 밑에 거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저 위에 거 요게 요번에 무너질 때 그러니까 얘가 작년에 2022년도 장이 무너질 때 여기 보시면 로우 캔들이 이렇게 낮아지죠. 이렇게 낮아져요. 로우 캔들이 낮아지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 앞에 장이 2018년도에 장이 무너질 때 장이 모양이에요. 요렇게 무너져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장은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그 무조건 간다 때문에 여러분들 2020 작년도에 계좌가 녹아내렸잖아요. 무조건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 얘는 지금 현재 장세가 로우 캔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저점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얘는 내려갈 때는 막 겁먹거나 제가 항상 그런 얘기죠. 겁먹거나 그러지 말고 내려갈 때 여전히 매수가 있어요. 이게 내려가더라도 제가 받을 테니까요. 대신 여러분이 알고 매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만 올라갈 때는 위에서는 매물소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장은 주상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럼 여전히 종목 장세는 됐겠구나. 내가 본격적으로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 추세와 파동이 일치되거든요. 이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일 때는 얘를 보면 여기 밑에 뭔가 잘 모르겠지만 빨간색이 잔뜩 있죠. 이렇게 일 때마다 이걸 상승의 동방향이라고 그래요. 여기 추세와 파동이 동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 구간, 이건 하락 추세거든요. 작년장에 그랬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작년에 깨진 분은 작년에 손해하신 분은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냥 그림 한 장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알아야 그게 되죠. 컴퓨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얘는 어김없이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지금은 엇박자 구간이에요. 얘는 여기처럼 상승 구간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여기처럼 상승 구간에 있는데 얘가 지금 20선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다운 상승의 구간은 얘가 다시 요 위로 올라타야 되고 그럴 때 요 5일선이 밑에 있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얘는 다시 날아가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현재 주가 위치는 아직은 완전한 그 주가 구간에 있지는 않다. 다만 얘는 다행스러운 것이 얘가 올라갈 때는 매물을 맞는 건 맞는데 하단에서는 강력하게 저점 매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기장은 종목 장소 갈 텐데 그것을 대변하는 아주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세요. 하도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애플 주가 뭐가 보이나요? 얘 뭐가 보입니까? 얘는 사실은 4대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60선 쌍바닥에 20상방 4대 급등주 패턴으로 올라가는데 실적 좋게 나왔죠. 근데 이미 얘는 위에서 요거 보이세요? 사회자분 이게 뭐죠?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대로 이거 뭐죠? 뒷구턴이죠. 또 보세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뭐가 있죠? 뒷구턴. 그렇죠. 하나 더 넘겨볼게요. 보십시오. 제가 대표적으로
공방할 때마다 미국 증시 공방할 때마다 엔비디아는 만약에 엔비디아가 없으면 내려갈 때마다 모두 더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뒷구턴 나왔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고점을 계속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엔비디아도 잠깐 볼까요? 지금 아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얘가 내려갈 때 지켜야 될 지수를 얘기했죠. 보세요. 얘가 내려가더라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아예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오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안 깼죠. 얘가 가격 조절 얘가 안 깨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20선이 무슨 조정을 받았어요?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 그렇죠. 이게 기간 조정을 줬잖아요. 기간 조정을 준 거는 이게 고점을 돌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은 알겠어. 올해 장세가 연초 대비 올라가니까 얘가 올해 장이 좋아. 작년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얘가 딴 때 같으면 그냥 얘 안 봐도 돼. 우리 나가 놀아도 돼. 튀어서 가.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재 움직이는 시츄에이션이 2020년도처럼 안 봐도 돼가 아니라 계속 봐야 돼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얘를 예측과 대응의 영역을 적절하게 섞어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저점만 안 깨지면 NBA처럼 얘가 고점 돌파하듯이 계속 고점 돌파가 나는 거예요. 다만 얘가 만약에 아까 제시했던 그 저점을 깨고 들어가면 얘는 이 앞에 있는 고점대가 상당 부분 고점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래도 장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로우 캔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20띵띵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하단에서 매수가 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얘가 좀 더 빨리 다시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팀에 나와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간다고 얘기하는 거. 작년에도 올해 무조건 간다고 떠들는 사람들의 반은 작년에 무조건 간다고 떠들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규정한 재산을 그렇게 막 무조건 해서 되겠습니까? 알고 매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걸 보고 매매하시고요. 마지막 그림은 요 그림을 제가 좀 이따가 10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장에서는 하단에서 매수 찬스가 여전히 놓여 있다. 다만 거기 밑에 마지선 체크하시고요. 올라갈 땐 부유이니까 줄이고 잡는 당분간 약간의 종목 장세 중심으로의 트레이딩 전략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